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1학년도 율천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x에 대한 3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 한근이 딱 나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실수 AB라는 아주 중요한 정보까지 주어져 있네요. 자, 무슨 정보죠? 당연히 1 플러스 i 이 부분이 근이면 자연스럽게 1 마이너스 i도 근이 되겠다라는 결례근 형태의 이론이 나온 거죠. 실수하고 이제 딱 배치합이 되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제 다른 근 하나 모르면 우리가 이제 뭐 알파 이런 형태 처리해주면 이제 근이 이제 3개가 나오겠죠. 그랬을 때 이제 주어진 식을 딱 보게 되게 되면 자, 상수항 파트 부분에 이제 딱 계수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론으로 봤을 때 이제 알파, 베타, 감마 이런 이론부터 먼저 좀 처리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곱하기 2를 열심히 좀 곱하기 해주면은 어떻게 되죠? 2 알파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 계산 결과 얼마가 되겠습니까? 6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알파라는 근이 좀 나왔죠? 알파라는 근이 이제 3이다 라고 해서 이건 이제 3인 걸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곡차곡 해주면 이제 세 근의 합 이런 부분들 좀 처리해주면 되니까 열심히 또 다 합하면 이제 5가 되겠고 이 부분이 이제 마이너스 A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이런 이론 A 값 구했고요. 그 다음 이제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처리되죠? 뭐 일단 이제 2를 좀 곱하기 해주면 이건 이제 2가 되는 거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3 이렇게 공통 이제 알파와 관련된 부분들 그죠? 이렇게 이제 딱 공통 그려면 다시 또 두 식을 좀 더하게 해주면 되죠.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 8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들이 주어진 식에 가서 또 이렇게 딱 살펴보게 되면 이제 이 값이 이제 B 이렇게 나온 거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A, B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됐죠? A, B 다 구했는데 이제 더하기 하라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제 다 문제 3 구해가는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켈렉은 이론 좀 알고 있느냐 그런 거 하고 와우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알고 있느냐 이런 이론으로 결합되어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연립방정식의 해를 열심히 구해서 또 이제 곱을 딱 했을 때 곱의 최대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2차 연립이네요. 2차 연립. 2차 연립방정식의 가장 기본적인 패턴을 물어본다면 1차하고 2차가 나왔을 때 1차를 좀 대입해서 풀어가는 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풀이법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2차하고 2차가 딱 나왔을 때 두 식 중에 이제 이렇게 상수항 파트가 0이 있다라면 이런 부분들은 뭐 되죠? 인수분해를 좀 해야 되겠고 인수분해가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1차가 나온 거니까 그 1차를 좀 대입해서 이제 풀이 이런 형태가 됐습니다. 자, 지금 문제가 이렇게 0되어 있는 거니까 지금 문제 풀이법이 딱 이런 형태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2차 부분에서 0이 안 되게 되면 이때는 좀 뭐 상수항을 좀 소거해가는 그런 풀이법이 또 존재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항이 뭐 한 개거나 뭐 같다 이렇게 될 때는 뭐 2차항을 소거해가는 그런 풀이법도 존재하고 그 다음에는 뭐 x 플러스 y, xy 이런 형태로 뭐 치환해서 하는 풀이법 이렇게 이제 2차 연립 방식이 좀 다양한 풀이법이 존재해 주는데 그래서 이제 문제를 딱 봤을 때 어떤 형태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해 가는 것이 풀이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0이 있으니까 인수분해가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위쪽에 있는 식 x제곱 마이너스 5xy 플러스 6y제곱 당연히 인수분해가 돼야 됩니다. x 마이너스 2y, x 마이너스 3y 역시 인수분해가 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한 번은 x는 2y 이런 부분 한 번은 x는 이꼴 3y 이런 부분들 대입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대입을 잘 하면 되겠죠. 4y제곱에다가 x를 좀 대입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2y제곱 그 다음에 또 2y제곱 이렇게 처리한 부분들이 56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그러면 8y제곱이니까 7, 8이 56 이렇게 해서 y제곱은 7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럼 이제 y값이 루트 7 이렇게 처리되면 이제 x값은 그러면 2 루트 7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y값이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7 이렇게 되면 y값 아이고 x값은 또 이제 마이너스 2루트 7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자, 이때는 뭐 알파 베타를 열심히 곱하기 해주는 것이 그러면 14 이렇게 나오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되시죠? 자, 그 다음은 3y제곱은 역시 좀 대입을 해주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에는 9y제곱이 되겠고 3y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또 2y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것이 56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부분들이 얼마인가요? 13인가요? 뭐 이렇습니까? 아니고 14y제곱인가요? 14y제곱 이렇게 처리된 부분이 56 이렇게 되게 되면 y제곱은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y제곱은 4가 되는 거군요. 그럼 이제 y값이 2 이렇게 처리되면 x는 6 이렇게 처리되겠고 y값이 마이너스 2 되게 되면 x는 또 이제 마이너스 6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걸로
마이너스 이렇게. 이때 이제 x, y 즉 알파 베타를 구하게 되게 되면 이건 또 어떻게 됩니까? 12가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또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14를 답해 가면 되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역시 이 2차 연립은 누가 뭐래도 문제 유형 어떻게 풀어가는지 지금 이런 형태, 그 형태 파악을 해가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수분해 그 부분들 이제 대입해서 식 만들고 그래서 이제 각각 값을 구해가면 그 다음 처리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절차가 이제 쫙 정해져 있으니까 그 절차를 따라가면 이제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패턴이라는 거 거듭 확인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설명자 이해됐죠? 자, 2번 마무리합니다. 연립부등식의 해가 또 쫙 나와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미지수가 있는데 A의 최대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그나마 다행인 게 뭐 좀 x는 좀 이항시켜가지고 x는 또 이걸로 x 써야 되는데 또 3을 씁니까? 3x 돼 있어서 약분해야 되겠죠. x 값은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처리가 하나 딱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문자가 하나 있어서 좀 신경 쓰이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일단 범위 표시를 한번 해보면, 우리가 지금 이게 2보다 좀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확실하게 마이너스 5라는 부분은 이렇게 하나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또 마이너스에 있어야 되는데, 자, 사이 범위로 해서 풀이하게 되면 문제 주어진 거 연결이 안 되는 거니까 이런 형태로 표시가 돼야 되겠죠. 마이너스 이렇게. 그래야 이제 이렇게 영역 표시된 부분이랑 문제 이제 범위랑 딱 매치업된다는 사실입니다. 됐죠? 자,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a 값이 2보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커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또 같아지면 또 안 되죠.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a 값은 마이너스 2보다 작아요.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이걸 또 만족시키는 또 최대 정수를 구해주세요. 그러니까 정답은 또 마이너스 3 이렇게 가면 되는 거. 자, 뭐 범위 표시하는 그 부분들이 뭐 이렇게 아주 많이 어렵거나 이런 내용이 아니니까,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너무 서두르다가 실수하는 일 이런 부분들만 생기지 않으면 또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x에 대한 부등식, 절대값이 되어 있는 식이 보입니다. 만족시키는 정수의 개수가 11개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K값을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x-7 절대값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은요, K 플러스 이렇게 쓰면 되겠고, 요건 이제 부호를 반대로 해가지고 K 플러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x의 범위를 하게 되면 이제 7 더하기 K 플러스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7 빼기 K 플러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만족해주는 자연수의 개수가 이제 11개가 된다. 이런 얘기는 어떻게 되죠? 이 오른쪽 숫자에서 왼쪽 숫자를 모은 다음에 뺀 다음에 이제 양쪽 다 들어가니까 더하기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두 배의 K 플러스 1 처리해주겠고, 더하기 1 한 결과가 얼마다? 11개니까 1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됐죠? 자, 이렇게 됐을 때 그럼 이제 K 플러스 1 결과 자체가 10에다가 5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K 값은 4입니다 라고 해서 구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수식 형태로 이제 풀어가는 걸 좀 살짝 보여드렸는데, 사실은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수식 형태로 하지 않고도 우리가 좀 풀이가 가능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게 x-7 이렇게 돼서 이제 절대값이 이렇게 좀 k 플러스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사실 이걸 이제 만족해주는 숫자는 이제 일단 7 들어가고, 이쪽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서 몇 개, 왼쪽으로 가면서 몇 개 이렇게 좀 대칭 구조로 좀 돼서 개수들이 쭉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 숫자에 7이란 것은 여기 숫자에서 절대값이니까 여기서부터 떨어진 것들,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 절대값의 정의 형태의 개념을 이용한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전체가 11개가 되라는 얘기는 이제 가운데가 1개 있으니까, 오른쪽에 이제 5개, 왼쪽에 또 5개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11개가 나와야 되는 그런 모양이 되겠죠. 자, 그러려면 이 숫자 자체가 5개의 자연수가 들어가려면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5가 돼야 되는 그런 형태니까, 이렇게 이제 정의 형태를 좀 이용해서 풀어가는 접근하는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근데 가급적이면 뭐 정의를 좀 이용해도 좋겠지만 그 부분이 서로 여의치 않다면 우리가 이제 수식으로 이제 가볍게 처리 가능한 거니까 뭐 이렇게 좀 표시해서 자연스럽게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2차 함수 쫙 조져 있는데요,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x값의 범위가 쫙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아래쪽에 있는 범위 자체가 이렇게 3보다 크다, 1보다 작다 되어 있다면 그래프를 이렇게 이제 최고차가 음수인 형태로 그리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 1,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0보다 작은 부분들 이렇게 영역 표시 됐습니까?
자, 이제 이거 역시 부등식을 이용해서 좀 해석해 가면 되겠고요. 함수를 이용해서 해석해 가면 되겠고요. 부등식인데. 그럼 풀이는 또 뭘 하면 좋겠습니까? 방정식을 이용해서 풀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b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방정식으로 생각해주면 사실 만나는 점이니까 이게 1, 3이 근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근과 계수 관계 두 근의 합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이제 4는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해주면 이제 간단하게 관계식이 나오잖아요. 그다음 두 근의 곱 이제 곱하기 해주니까 3 이렇게 되니까 a분의 c, a분의 ab 더하기 1 이런 형태 되겠죠. 특히 이제 아래쪽에서 약분하면 b 더하기 a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이 부분이 또 3이다 이런 관계가 나와 있고, 자 이곳에서 b라는 것은 그럼 또 어떻게 됐습니까? 이따 마이너스 4a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부분들 여기다 또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마이너스 4a 더하기 a분의 1은 3 처리가 되겠고, 이 양식 해가면서 전체에다 a를 곱하기 해주면 되겠습니다. 4a 제곱 플러스 3a 마이너스 1 이꼴 0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1, 4에다가 1 마이너스를 이쪽에 붙여야 되겠죠. 그럼 이제 a 값이 이제 마이너스 1 하고 4분의 1 나오는데, 아까 이제 그래프 모양 부분에서 a 값이 이제 최고차항 계수가 이제 음수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a 값은 마이너스 1, a 값이 이제 마이너스 1 처리가 되는 거니까 b 값은 4 이렇게 해서 결과를 얻어가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또 다시 그래프 모양 부분을 또 좀 신경 써야 될 그런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되겠죠? 자 이제 값이 제곱해서 더하기 하는 것은 뭐 1, 4가 나왔으니까 제곱해서 더하기해서 이제 17 이렇게 구해가면 되는 거니까 이 부분도 좀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큰 틀에서 봤을 때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항목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더라도, 자 맨 처음에 이 부분에 이제 범위 부분이죠. 범위 부분 나왔을 때 그래프 모양, 즉 함수 부분 뭐 항상 그래프를 좀 이용해서 이제 이런 부분이다 라고 해서 이제 부등식하고 함수하고 연결시켰고, 와 풀이는 또 이제 뭐 방정식으로 가고, 자 이렇게 이제 이론들은 이제 서로 주고받으면서 처리를 해가면 뭐 그냥 무난한 풀이가 되는데, 자 바로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사실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평상시 공부할 때 2차 함수, 2차 부등식, 2차 방정식 서로 관계들을 좀 이해해가면서 학습을 좀 진행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참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이 딱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딱 만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근데 새로운 함수 범위를 열심히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f 사실 마이너스 1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이게 이제 0 이렇게 돼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원래 방정식을 보면 근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저 f 안쪽에 이제 5분의 2x 마이너스 이렇게 좀 새로운 형태를 풀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f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니까, 이게 좀 0 되는 부분을 가려면 결국 5분의 2x 마이너스 이 부분들이 위에서 구한 1하고, 그 다음에 5분의 2x 마이너스 이런 부분들이 2 이렇게 처리돼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2x 이런 부분들이 마이너스 5에 마이너스 4가 되는 거니까 x 값은 이번에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겠고, 여기는 2x 부분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에다가 11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그럼 x가 이제 2분의 11 이렇게 좀 처리돼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새로운 근이죠. 됐습니까? 우리가 풀어야 될 이런 새로운 식 형태인 새로운 근들이 모양이 딱 나온 겁니다. 됐습니까? 마이너스 2하고 2분의 11. 근데 이제 0보다 또 작다 돼 있고, 뭐 그래프 모양상 최고차가 양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사이 범위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 그래프를 또 그려가면 이렇게 돼서 이제 마이너스에다 2분의 11에서 작다 부분 이렇게 아래쪽 표시해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가볍게 이제 2번이 답이 돼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좀 역시 또 그래프 좀 나와 있지만 좀 만나는 좌표 이런 부분들을 알아서 이렇게 좀 변형된 식에도 좀 대체해 갈 수 있는 그런 능력 키워가야 되는 문제가 유형이 되겠습니다. 두 점 A, 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가 직선 위의 점일 때 점 P, Y좌표 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같은 거리 구해가는 것이 써야 되는데, 일단 P점 좌표 우리가 X, Y 이렇게 돼야 되는데 Y좌표를 좀 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관계식이 이렇게 돼 있다면, 자 그렇다면 이 P점을 좀 더 효율적으로 온다면 X좌표 값은 Y 플러스 2, Y좌표는 Y 이렇게 놓고 풀이를 진행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A점 좌표는 2, 마이너스 1 돼 있고 B점 좌표가 마이너스 3, 2 돼 있으니까 거리 구해가는 공식을 쓰면 되겠죠. 그러면 y 제곱 처리가 되겠고, y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PA 거리 제곱 되겠고요. 그 다음 PB 거리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빼기 하게 되면 y 플러스 5의 제곱이 되겠고, y 마이너스 2의 제곱해서 결과가 서로 어떻다. 거리가 같다 돼 있으니까 뭐 같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전개할 때 y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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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제곱 다 공통으로 나오는 부분이니까 뭐 지워질 거겠고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만 열심히 쓰면 되겠습니다. 2y 플러스 1 쓰면 되겠고, 여기는 10y 플러스 25, 그럼 마이너스 4y 플러스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 부분 열심히 이제 산수를 좀 해줘야 되는데, 이항시켜서 계산을 하게 되면요, 4y 이렇게 좀 처리가 되는 것 같고, 그럼 이제 이 부분이 29에서 이항시키니까 마이너스 28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되셨죠? 자,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y 값은 마이너스 7 해서 y 좌표 값이 얻어지겠습니다. 되셨죠? 마이너스 7 이렇게 계산되는 그런 문제 형태. 그냥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풀이하는 그런 문제, 거리가 같다 이 부분들인데, 특히 이제 뭐 그래프 위에 점이 있다라고 해서 x, y 놓고 또 풀어야 되는데, 그때 좀 이제 y 좌표를 또 구해가는 거니까 이제 관계식을 이용해서 이곳에서 x는 이꼴 이항시키는 거니까 y 플러스 이렇게 돼서, 그죠? 그래서 좌표 x 좌표를 이제 이렇게 y 문자로 놓게 되면, 우리가 이제 문자를 이제 나중에 바꾸지 않고 처음부터 이제 바꿔가면 되는 거니까 좀 효율적으로 처음부터 이제 한 문자에 대한 식을 세워갈 수 있겠다. 이런 것이 이 문제를 좀 효율적으로 풀어가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점을 1대2로 내분하는 점, 외분하는 점 각각 PQ 열심히 구하고요. 다시 이제 중점 좌표를 또 이렇게 구해달라. 뭐 이런 형태인가요? 자, 그럼 이제 1,4, 4, 마이너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1대2 이렇게 됐을 때, 자, 내분점 구해가려면 열심히 좀 3분의 하고 더하기 하고 크로스 형태로 곱하기 해주면 되겠죠? 4에다가 플러스 2 처리해주면 되겠고, 3분의 Y 좌표는요, 마이너스에다가 플러스 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계산해주면 되겠죠? 6이니까 2, 여기도 6 돼서 2,1 처리되나요? 계산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외분점 좌표는요, 1 마이너스 2 해서 이제 마이너스 처리해주면 되겠고, 역시 4. 그때 이제 대신 이제 빼기 2가 되죠. 3분의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8 이렇게 처리되는, 3분의라뇨. 큰일 날려고. 1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분자 계산이 2가 됐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2가 되겠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0이라는 얘기는 플러스 10 해서 외분점 좌표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둘에 다시 또 무슨 좌표를 구해달라? 중점 좌표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중점 좌표를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x 좌표는 플러스 2 마이너스 소거돼서 0이 되겠고요. y 좌표는 12에 6 이렇게 처리해서 0,6입니다 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우리가 구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뭐 이론이죠. 뭐 내분점, 그 다음 외분점, 그 다음에 또 중점, 가장 기본적인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차분하게 계산하면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 점에 대하여 삼각형에서 A씨 길이하고 B씨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삼각형의 무게중심 좌표를 또 구해달라. 뭐 이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삼각형 모양들을 좀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AC, BC. 그러면 이제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요? C를 중심으로 해서 뭐 이렇게 세워가면 되나요? A, B, C 이렇게 주면 돼. AC 길이하고 BC 길이가 이제 같아. 이렇게 좀 해서 만들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되면 뭐 거리 뭐 같은 식을 좀 열심히 세우면 되죠. A하고 C하고 거리 해주면 1 더하기 A 플러스 3의 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거리 제곱 되겠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되죠? 4에다가 더하기 A 플러스 4의 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거리가 같다. 식을 세워가면 되겠습니다. 또 A제곱이 좀 지워집니다. 그러면 1 더하기 6A 플러스 9에서 식을 세우면 되겠고, 4 더하기 A가 얼마죠? 8A 플러스 16에서 식을 세우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2A 처리되겠고, 그럼 이 부분은 이제 얼마인가요? 20에다가 이항시키니까 마이너스 1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A 값은 마이너스 5에서 결과를 좀 구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이제 좌표가 다 나온 겁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무게중심 좌표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라면 우리가 이제 3분의 해서 이제 구해가면 되겠죠. x 좌표가 1, 2, 0이 됩니다. 1, 2, 0 이렇게 처리해주면 x 좌표는 끝났고, y 좌표가 3분의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지금 구했던 a 값이죠. 마이너스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이제 3분의 3, 3분의 3 이렇게 쓰죠. 뭐, 그럼 3분의 얼마다 이거 마이너스 10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예, 계산을 좀 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또 열심히 이렇게 또 무게중심 좌표 구했을 때 그때의 값을 좀 이제 더하기 하는 거니까 이 부분들 좀 마저 또 더하기를 해서 이제 구해가야 되겠죠. 그럼 이제 1 더하기 빼기 3, 4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최종 계산 결과는 얼마? 마이너스 3에서 P 더하기 Q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뭐 이렇게
이것저것 뭐 질문을 던지는 건 많은데 문제에서 이제 여러분 길이가 같다 그러니까 뭐 길이 같다라고 해서 a 값을 구해가는 그런 절차 뭐 특별한 항목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좌표를 구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좌표 얻어진 상태에서 무게중심 구하라 이렇게 됐으니까 무게중심 구해가는 식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있으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10번 살펴봅니다. 직선의 평행하고 1, 마이너스 1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자, 평행이란 얘기니까 뭐 기울기가 같아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기울기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좌표가 주어져 있으니까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y좌표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울기 m하고 좌표 x1, y1 이렇게 됐을 때 구해가는 직선 방정식 y 마이너스 y1 m, x-x1 이렇게 이제 공식으로 기억하고 있죠. 이 y1을 좀 오른쪽으로 이항시켜서 이렇게 좀 쓴 이런 패턴입니다. 됐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x 플러스 2에 플러스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직선의 방정식이 완성됐습니다. 자, 이때 이제 a 값, b 값에 해당하는 숫자가 주어져 있는데 그걸 이제 열심히 또 이제 곱하기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럼 이제 마이너스 2 답을 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직선의 방정식 구해가는 뭐 공식으로 딱 정해져 있는 패턴 정확하게 좀 학습하라 이런 취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직선이 주어져 있는데 요 새로운 직선과는 평행하고 또 다른 직선과는 서로 수직이 돼야 되겠다. 자, 평행, 수직 전부 다 이제 기울기에 관련된 정보들이죠. 자, 주어진 식 기울기가 이제 a분의 1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주어진 식 기울기 마이너스 3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뭐 평행이니까 뭐 같아야 되겠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a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구하면 되겠고요. 다음 새로운 직선과는 서로 수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a분의 1하고 곱하기 이쪽에서 이제 기울기를 좀 열심히 구해야 되는데 마이너스에 b 플러스 3분의 2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수직이면 이제 기울기 곱이 이제 마이너스 1이다. 요 항목이죠. 평행 기울기 같다. 수직 기울기고 마이너스 1이다. 요 항목을 좀 기억해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되겠죠? 자, 여기 이제 이렇게 부호를 이제 플러스로 먼저 만들어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쪽에서 이제 곱하기해서 b 플러스 3은 이렇게 써서 이제 a분의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데 a분의 1 자초 a 값 자체가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 나와 있으니까 이 값을 이제 이쪽에 대입해주면 되죠. 그럼 이제 b 플러스 3은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b 값은 마이너스 9 해서 b 값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때 이제 두 개의 값 A, B가 다 나왔는데 이번에 또 곱하기 하라고 했습니까? 곱하기 해주면 약분되면서 얼마가 되죠? 3 이렇게 처리되겠네요. 되셨죠? 자, 이제 평행, 수직 이렇게 나왔습니다. 평행 기울기 같다 처리해 주는 거고 수직 기울기고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된 요 이론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질문 던지는 내용. 자, 직선에서 가장 기본적인 항목이니까 학습 잘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12번 이어집니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좀 아십니까? 질문 던진 거죠. 자, 그럼 이제 곧바로 구하겠습니다. 자, 직선 부분에서 이제 계수 부분들에서 1제곱 더하기 3제곱해서 루트 씌우면 되겠고, 자, 요 좌표들은 이제 여기다 이제 대입하는 그런 개념이죠. x에다 2 대입하고, y에다가 a를 대입하니까 3a, 2에다가 마이너스 4 절대값 이렇게 해주면 이제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2루트 10이다 이렇게 나온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3a-4 절대값 한 부분들이 이 부분들이 이제 10이니까 이제 곱하기 해주면 이 결과가 이제 20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3a-4 한 번은 20을 풀어야 되겠고 3a-4 한 번은 이제 마이너스 20 이렇게 이제 두 번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죠. 자, 24니까 38, 24에서 이제 a 값이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됐죠? 이곳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이너스 16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6 해서 값이 얻어지겠습니다. A 값이 두 개가 나옵니다. 그죠? 근데 문제에서 이제 양수 A를 구하라 했으니까 8이 답이 돼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해가는 공식 역시 직선 파트에서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공부해둬야 될 그런 항목이니까 철저하게 좀 학습하고 좀 이 문제에서도 다시 한번 또 복습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율천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방정식을 나타내주는 도형이 원이 되게 하십시오 라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원 방정식 열심히 정리해야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4x 원전제곱식 만들면 플러스 4가 필요하죠. 그럼 우변에도 플러스 4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y제곱 플러스 6y 이렇게 처리되면 플러스 9가 필요하죠. 플러스 9 해주면 되겠고, 자 남아있는 마이너스 5k 플러스로 이항시키면 되겠죠. 플러스 5k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완전 제곱식 만든 거죠.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3의 제곱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13 플러스 5k 이렇게 처리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쪽 부분에 뒤에 남아있는 부분들이 반지름 r제곱에 해당하는 부분이 돼야 되겠죠. 자 그렇게 되는 거니까 5k 플러스 13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되겠다, 0보다 커야 되겠다, 이런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그럼 이제 k 값은 이항시키고 나눠주니까 마이너스 5분의 13보다 커야 되는 이런 조건이 만들어지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난적하는 정수 k의 가장 작은 값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보다는 좀 커야 된다, 이런 얘기니까 요게 이제 마이너스 2.xx 되는 거니까 가장 적은 정수는 얼마?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주어진 식 깔끔하게 정리해 주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원 방정식이 이제 일반항 자체가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만 좀 기억하게 되면 뒤에 남아있는 부분들이 r제곱이니까 0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해가서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13번 깔끔하게 마무리합니다. 두 점을 지름이 양끝으로 하는 또 원 방정식을 열심히 구해야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자 원이 쫙 주어져 있는데 두 점이 지름이 양끝이다, 이렇게 A, B 이렇게 주어져 있다, 이런 얘기면 가운데 점 중점이 그럼 원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점이 곧 중심이 돼가는 건데 열심히 또 구하면 되겠죠. 구하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 플러스 4 처리되어 있으니까 2에 1 이렇게 구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5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면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제 마음에 드는 점 하나 이렇게 좀 구하게 되면 또 이제 뭐가 되죠? 길이를 구하게 되면 이제 반지름 이렇게 처리하게 되겠죠. 그럼 이제 뭐 반지름 길이도 가볍게 또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루트 해서 구하면 되겠죠. 자 주어진 x좌표가 1하고 마이너스 1이니까 3 차이 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하고 3 하니까 또 4 차이 나니까 4 제곱해서 반지름 5 구해놓으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원 방정식을 열심히 구해놨는데, 직선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원하고 직선 사이의 관계 문제를 또 풀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자 가장 좋은 방법은 점과 직선 거리,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용해서 풀어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 두 점에서 만나려면 이제 반지름보다는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아져야 되는 그런 결론, 이렇게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은 2x-y 플러스 k는 이꼴 0 놓고 했고, 중심좌표 아까 우리가 1, 마이너스를 구했으니까 여기서부터 거리를 열심히 구하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루트 5 처리가 되겠고, 1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2에다가 1 해서 3이 되죠. k 플러스 3 해서 절대값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우리가 열심히 구한 이제 반지름이 5였는데 그 5보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5보다 어떻게 되겠다? 작아야 되겠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k 플러스 3의 절대값 이 부분들이 5 루트 5보다는 작아야 된다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이걸 맞추고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네요. 오, 방향을 좀 살짝 틀어놨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그러면 이제 k 플러스 3 하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5 루트 5보다는 크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5 루트 5보다는 작다. 이렇게 처리되겠고, 뭐 k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3 더하기 5 루트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루트 5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이 사실 뭐 정수 개수를 구하라 이런 얘기는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3이라는 점을 중심으로서부터 오른쪽으로 쭉 숫자, 왼쪽으로 숫자가 좀 여러 개가 있겠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거 개수는 이제 5 루트 5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이게 25 곱하기 5를 하게 되니까 이게 이제 125거든요. 루트 125. 그죠? 루트 125라는 이런 숫자. 그러면 이거는 대략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11 제곱하게 되면 이제 12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 숫자가 지금 11보다는 좀 크고, 12 제곱하면 144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작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숫자들 사이. 자 그렇게 되면 이쪽에 이제 결국 11제곱이니까 몇 개가 있겠다, 11개의 숫자가 있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왼쪽에도 11개의 숫자가 있겠고, 그 다음 마이너스 3 있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정수가 22개다 23개가 돼 있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개수를 구하라 해가지고 또 순간 좀 살짝 좀 당황하게 만들어졌지만, 그래도 이제 대략 루트 5 루트 5라는 값이 11보다 크고 12보다 작다, 이런 내용을 좀 이용하고 문제에 주어진 뜻을 좀 살짝 파악하게 해가면 정수의 개수 구하는 것도 역시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원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원에 대한 설명이면 일단 좀 정리부터 해야 되겠죠. x-2의 제곱, 자 전개하는데 얼마가 필요했습니까?
4가 필요했나요? 됐고요. 그 다음 y제곱 플러스 2y 이렇게 되니까 y 플러스 1의 제곱. 거기 있는 1까지 다 사용하면 그냥 정리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그럼 중심좌표 2, 마이너스 1, 반지름 2 이렇게 중심좌표 반지름 일단 정리를 깔끔하게 해놓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중심좌표가 2, 마이너스 1입니까? 기억 뭐 아주 간단하게 맞습니다 라고 해주면 되겠고, 반지름 2로 구했는데 반지름 4다. 여기가 좀 잘못됐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x축에 접하느냐 이런 질문 던졌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좌표를 2, 마이너스 1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반지름 2자를 긋게 되면 쭉 이렇게 긋다 보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2하고 이제 연결되어 있는,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어디에 접하겠습니까? x축에 접한다 그러는데 이건 어디죠? y축에 접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직선과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은 뭐예요? 역시 중심에서부터 좀 거리를 또 논해야 되겠죠? 2x-y 플러스 5는 이꼴 채로 이렇게 된 거랑 2, 마이너스 1 거리를 구해야 되니까 루트 5분의 철에서 2를 대입해 주니까 4가 되겠고, 대입하는 거 5에다가 10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이 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약분을 좀 하게 되니까 2 루트 5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이런 거리가 나오겠습니다. 이 거리라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반지름을 구해놓은 2보다는 큰 거리가 되는 거니까,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만나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만나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리얼을 맞는 이야기 되시죠. 자, 그렇게 되면 기억, 리얼 두 개가 맞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반지름이 4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여기는 이거 그냥 허무맹랑하게 써져 있는 숫자는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이 R제곱이니까 반지름이 정확하게 2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겠고, X축에 접한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Y축에 접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항목들 좀 꼼꼼하게 점검하지 않으면 또 실수할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좀 잘 풀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16번 함께 살펴봅니다. 직선에서 원까지의 원의 한 점까지 가장 짧은 거리가 2가 된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원이 그려져 있고 원 밖에서 직선이 쫙 있는데 가장 가까운 데라면 이제 중심에서부터 열심히 거리를 구해가는데 여기 이제 거리가 이제 얼마가 돼야 되겠다. 짧은 거리가 2가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림을 좀 잘못 그렸는데요. 반지름이 1밖에 안 되는데. 자, 그랬다는 얘기는 중심에서부터 거리가 얼마가 돼야 되겠다. 3이 돼야 되겠다. 이런 결론을 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역시 원하고 직선하고의 관계, 이런 문제 풀이, 지금 제가 점과 직선 거리 이런 관점에서부터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중심좌표, 그 다음에 직선 mx-y 플러스 4는 이꼴 제로 처리해주면 되겠고, 중심좌표 1,0에서부터 자 가장 짧은 거리가 2였으니까 요 거리가 얼마가 되겠다. 3이 되는 그런 이제 기울기를 구하자. 이런 취지로 이제 문제를 풀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루트 m제곱 더하기 1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1하고 0을 이렇게 대입하게 되는 거니까 m 플러스 4의 절대값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 거리가 얼마가 된다. 3이 된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럼 이제 열심히 우리가 이제 제곱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9m제곱 플러스 1 곱하기 한 다음에 이제 제곱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m제곱 플러스 얼마가 되는가요? 8m 플러스 1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9m제곱에다가 8m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 마이너스 8m 되겠고, 플러스 9에 마이너스 이항시키면서 그러면 7 이꼴 채로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해서 계산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했을 때 m 값이 이제 두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m 값의 합을 구하라. 그럼 이곳에서 굳이 우리가 인수분해 안 하고 두 군의 합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계산 결과 얼마? 1 이렇게 해서 가볍게 구해갈 수 있는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역시 문제 무엇을 풀어갈지는 좀 정리하고 하니까 뭐 큰 문제가 없겠죠. 원 주어져 있고 직선이 있는데 가장 짧은 거리, 그럼 중심에서부터 거리, 가장 짧은 거리 요 부분이 2가 되겠다. 그림은 조금 엉망입니다. 반지름이 1인데 1이면 더 크게 그랬으니까. 하지만 이제 의미 전달 좀 이해됐습니까? 요 의미를 정확하게 좀 잘 파악해서, 그렇다면 이제 원과 직선과의 관계,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그 거리가 지금 3이 되게 하는 그런 문제 풀이. 이렇게 해서 무엇을 풀지는 이제 정확하게 결론을 좀 잘 낸 거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응용 문제들 이렇게 풀어가는 겁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원에 접하고 직선의 수직인 직선의 방식을 구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주어진 직선 기울기를 좀 구하게 되면요 2분의 1 이렇게 처리가 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곳에서 이제 수직 관계가 되어 있어야 되니까 기울기 곱 마이너스 1을 처리해 드리는 거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
됐습니까? 자, 원에 접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의 방식을 구해달라 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사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이꼴 r제곱 기울기 m인 접선 방정식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라면, 자, 사실은 이 부분들이 이제 공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y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학습해서 좀 알고 있다면 매우 쉽게 풀이가 가능하겠습니다. 지금 기울기가 이제 마이너스 2 돼 있으니까요. 마이너스 2x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2가 돼 있으니까 이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m제곱 플러스 1이 또 이제 4에다 5 이렇게 되는 거 루트 5가 되겠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정답은 뭐 그냥 가볍게 3번이 답이 돼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근데요, 이 부분이 좀 안 돼 있다면 어떻게 되죠? 자, 그러면 뭐 방법은 뭐 간단합니다. 기울기가 일단은 문제에서 마이너스 2 돼 있으니까 우리가 구해가는 것은 마이너스 2x다. 그럼 y절편 모르니까 n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접하는 거니까 2x 플러스 y 마이너스 n 이꼴 제로 해주고, 중심이 이제 0,0이니까 뭐 거리를 좀 구해가면 되겠죠? 루트 5분의 n의 마이너스 n의 절대값, 이 부분들이 이제 반지름이 좀 문제가 2였죠. 반지름이 2 이렇게 처리해주면 n 절대값은 2 루트 5 해서 n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5, 그 부분들이 이제 이쪽 뒤에 있는 공식에 해당하는 거니까. 됐습니까? 이렇게 다시 원과 직선과의 관계는 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걸 이용해서 풀이를 해도 되겠습니다. 되셨죠? 하지만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이론 학습에 의해서 공식처럼 기억을 하고 있다면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서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이용하여 네 점 ABCD를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 ABCD가 평행사변형이 되도록 하라. 자, D점 좌표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자, D점 좌표를 구한 연후에 ABCD 내부의 한 점 P를 잡아서 다음 식을 또 만족하는 최소가 되는 또 P점도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평행사변형이다 라고 해주면 A, B, C, D 이렇게 표시해갔을 때 평행사변형에 어떤 성질이 있죠? 대각선들을 쫙 만들어 놨을 때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해 가는 그런 성질이 있죠. 그래서 이제 대각선의 교점, 중점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AC의 중점 이렇게 되니까 AC 중점, BD 중점 이 결과들이 서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아지는 그런 성질이 있겠죠. 자, 2분의 2 플러스 1 이렇게 구한 부분하고 2분의 5 마이너스 2 이렇게 이제 중점 열심히 구한 거 하고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3 플러스 a군요. 마이너스 3 플러스 a 구한 거 하고 2분의 3 플러스 b 한 거 하고 결과가 서로 어떻게 됐습니까? 같아지겠죠. 자, 분모 2들은 다 소거해 가면서 3은 이꼴 마이너스 3 플러스 a 처리되는 거니까 a 값은 6 이렇게 나오면 되겠고요. 3은 이꼴 3 플러스 b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b 값은 0 이렇게 처리해서 D점 좌표가 6,0이다 라고 해주면, 자, 답 하나는 좀 열심히 이제 구했습니다. 됐죠? 자, 하나는 이제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와, 이거 좀 뭐 다 제곱해서 더 해야 되는가요? 자, 그럼 뭐 일단 P점 좌표를 모르니까 x, y 놓고 열심히 좀 식을 세워가야 되는 그런 패턴인 것 같습니다. PA 제곱 해주면, 자, x-2의 제곱 더하기 y-5의 제곱해서 식을 세워야 되겠고, pb의 제곱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x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 또 pc의 제곱 이것도 뭐 다 해야 되는 항목이죠. 그럼 이제 x-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이 되는 건가요? 되겠고, pd의 제곱 처리해주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이제 6,000만 구했으니까 x-6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했는데, 이거 그냥 더하기 해도 좀 힘들어 죽겠는데, pa 제곱에다가 또 2배 해야 되네요. b 2배, 그 다음에 3배, 4배 해서 또 산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계산이 좀 불편하기 때문에 x좌표 따로 y좌표 좀 따로 좀 묶어볼까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x-2의 제곱 더하기 2배의 x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3배의 x-1의 제곱 더하기 4배의 x-6의 제곱. 와,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y좌표를 또 쓰게 되면 y-5의 제곱 더하기 2배의 y-3의 제곱 더하기 3배의 y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 감사합니다. 4배의 y 4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4배의 y 대제곱이라뇨. 4배의 y 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되었죠? 자, x제곱 부분들을 보게 되면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x제곱 처리가 되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은 우리가 이제 전기할 때 그냥 다 쓸까요?
뭐 다 쓰죠. 뭐 마이너스 4x제곱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어떻게 되겠습니까? 6이 12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고 2에다가 마이너스 6 이렇게 처리 되는가요? 와,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48 이렇게 x 처리가 되겠습니다. 상수항 부분들은 이제 일단 관심이 없으니까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 y제곱도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에 y제곱 처리되겠고, 그 다음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자, 마이너스 10y에다가 그 다음에는 43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43 또 12 처리되겠고, 이렇게 해서 이제 y 처리되겠군요. 그 다음 또 뭐 상수항 부분들은 좀 관심이 없고, 자, 정리 좀 다시 하게 되면 10x 제곱이 되겠고요. 와, 이걸 또 다 산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10이 되니까 플러스, 그러면 2를 좀 빼야 되죠. 46x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10y 제곱 되겠고, 여기는 또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0y. 그 다음에 뭐 상수항 부분 계산할 때 뭔가 써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런 형태가 최소가 된다는 얘기는 여기 이제 완전제곱,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이런 형태라면 이제 꼭지점에 x좌표, 여기서 이제 꼭지점에 y좌표 이런 개념으로 이제 우리가 완전제곱식을 정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10분의 2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것 같고, 여기는 좀 2분의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완전제곱 정리할 때 값을 구했으니까, 그럼 이제 P점 좌표가 구했습니다. 10분의 23, 2분의 1 이렇게 해주면은 P점의 좌표를 구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제가 이제 뭐 상수항 부분들을 좀 정리 안 했는데, 만약에 최소 값을 구하라 했으면 상수항까지 전부 다 계산을 했어야 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이렇게 문제를 읽을 때 P점 좌표만 찾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완전제곱식 만들 때에, 구하려면 이제 2차항하고 1차항 계수만 좀 알면 되죠.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산수를 조금은 좀 효율적으로 진행을 좀 시켰습니다. 되셨죠? 자, 제법 긴 형태의 긴 호흡을 가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도 뭐 첫 번째 구한 내용을 보게 되면 대단한 거 없습니다. 평행사변형, 이렇게 되면 이제 중점 일치 이런 이론에서 D점 좌표를 구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냥 제곱해서 더하기 하는 거라면 좀 무난하게 계산할 것 같은데, 거기도 계수도 이제 이렇게 있는 모양이라서 식들을 좀 만들고, 그에 또 해당하는 좀 식들을 좀 열심히 세운 거죠. 됐습니까? 이제 정리해서 우리가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는데, 문제 풀이 자체가 완전 제곱되게 하는 x좌표, y좌표만 필요하는 거니까 x제곱자료하고 이제 1차항 부분만 역시 열심히 이제 잘 계산한 거죠. 이런 부분들이 그나마 조금 센스 있게 대처해서 복잡한 수식을 조금 이제 간단하게 보여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시험 정서에서 문제를 좀 정확하게 잘 읽어서 여러분들도 스스로 좀 잘 판단해서 풀이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19번 문제 시작합니다. 두 점을 잇는 선분 AB의 수직이등분선 방정식. 두 점이 있을 때 수직이등분선 이렇게 그어가는 거라. 자, 문장 잘 읽어보면 수직이등분선이란 이 내용에 어떻게 풀어야 될지가 담겨 있습니다. 수직이란 내용도 담겨 있고, 2등분 하니까 길이가 이렇게 같아야 되는 거니까 요 점이, 가운데 점이 이제 중점이 돼야 되겠다, 이런 뜻도 담겨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AB의 중점을 좀 먼저 딱 구하게 되게 되면, 중점 좌표는 x좌표가 마이너스 4 플러스 2 돼 있으니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이렇게 구하면 되겠고, 3, 5 이렇게 돼 있으니까 8에 4 해주면 중점 좌표를 아주 간단히 구해야겠고요. 그 다음에 AB의 기울기를 좀 또 열심히 또 구해야 되겠네요. 기울기를 구하면 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4 되니까 6분의 되겠고, 5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3분의 1 이렇게 해서 이제 2가 되니까 3분의 1에서 나올 건데, 자, 이제 AB 기울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요게 이제 뭐가 되죠? 수직이 돼야 되는 거니까 수직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마이너스 3에서 우리가 만들 직선의 기울기를 좀 구해갈 수 있는 기울기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직선의 방정식 y는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1 플러스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럼 직선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처리해주면, 자, 수직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열심히 구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직선이 이런 좌표를 좀 지난다라고 했으면 이 점을 또 어떻게 되죠? 직선에 좀 대입해야 되겠죠? 그럼 y에다가는 마이너스 a 플러스 2를 대입해주면 되겠고, x에다가는 a를 이렇게 좀 대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항시키니까 2a가 되겠고 마이너스 1 처리가 되는 건가요? 그럼 이제 a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고 해서 a 값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문제 수직 이등분선 방정식 구해가는 그런 절차 부분을 얼마나 좀 학습했느냐, 이게 이제 키포인트가 되겠죠. 중점 부분, 그 다음에 기울기 열심히 구해서 수직,
기울기를 구해서 그거에 이제 수직되는 기울기, 그럼 우리가 만들 가장 키포인트 중점 구했고 기울기 구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직선의 방식을 만들어가는 부분들이 키포인트가 돼가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쪽 공부할 때 직선 파트 부분에서 수직 이등분선 방정식, 자, 출제 빈도가 제법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학습 잘 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0번 서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고 율천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점에서 원에다가 그은 두 접선의 기울기의 곱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이 있는데요, 밖에서 접선을 쫙 긋겠다 이런 얘기죠. 물론 이제 양쪽에 이렇게 그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점 0,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울기를 모르니까 기울기를 m 해가지고 요 직선의 방식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y는 mx 0,5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럽게 y 절편이 되겠죠. 이렇게 만들면 되겠고, 그러면 또다시 이제 원하고 직선 사이의 관계니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좀 이용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처리해서 되겠고, 중심 좌표가 마이너스 2,1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열심히 이제 거리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루트 m제곱 더하기 1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마이너스 2 플러스 1 이렇게 대입해 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2m 플러스 4 그래서 절대값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건가요? 이 부분들이 반지름 1 해주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이 항에서 곱하기 해가지고 제곱 들어가면 되는 건가요? 그럼 어떻게 되죠? 4m제곱 마이너스 4, 4, 16m 플러스 16 처리해주면은 이 결과가 m제곱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3m제곱 마이너스 16m 플러스 얼마인가요? 15는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지금 문제에서 또 m값을 일일이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m값의 곱을 구하라 이렇게 했으니까 뭐 기울기 근을 이제 알파 베타라고 해주면 알파 베타 두 근의 곱을 구하면 되죠. 그럼 a분의 c 이런 형태니까 5 해서 구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울기 곱 얼마다? 5다 라고 이제 답을 구하면 되는 그런 문제 되셨죠? 자, 이제 어떻게 풀 것입니까? 이런 부분들 위주로 이제 학습을 좀 진행해야 되겠죠. 자, 원 밖에서 원에다가 접선을 긋는다. 그러면 그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원과 직선과의 관계니까 점과 직선과의 거리가 반지름입니다. 이런 형태를 이용해서 풀어간다라는 것이 키포인트가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조금 까탈스러운 면이 좀 존재하니까 복습 철저하게 잘 하길 바라겠고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배운 이론들을 점검하기에 좋은 그런 시험 문제가 율천고에서 출제된 것 같으니까 학습 잘 해서 여러분들 실력 향상에 보탬이 되길 바라면서 율천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